많은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과도 뒤에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분들도 제 생각에 많이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들,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공감도 많이 되고 저도 예. 네,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학원 이야기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 10여 년 전에 이제 공부방부터 시작을 해서 교습소를 거치고 현재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그동안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오면서 정말 처음에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영어 교육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런 열정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온 결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업에서 나누어지는 이런 콘텐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또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이라는 책도 쓰게 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가 좀 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제 좀 적용이 되어서 정말 이 즐겁고 행복한 과정을 함께 즐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경력 단절로 인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시작했고 정말 그 공부방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정말 첫 달부터 안정적인 이제 수익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남들과 다른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남들과 다른 교육 철학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듯이 잘 그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저에게 아이를 맡겨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당시 기준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이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 힘이 있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꾸준히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원도 발생하고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위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교육 방식이 정말 맞는 걸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어떤 확신은 있었지만, 네, 제가 이제 이게 생계형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네, 제 가족을 위해서 이게 정말 나만의 고집스러운 방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제 눈에 보여서 참 보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이게 학습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어떤 커리큘럼의 이게 양이 뭐 매일매일 영어 뭐 단어 매주 몇백 개씩 외우게 한다든지 시험을 엄청 본다든지 그런 학원의 어떤 학습량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을 하셔서 우려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분들까지 이제 뵙다 보면 좀 진짜로 이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교습소에 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학원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우리 학원까지, 예, 제 교습소까지 너무 이렇게 타성에 젖은 모습, 예, 뭔가 습관적으로 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될 때 그렇다고 나까지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고, 예, 테스트를 막 강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차마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어요. 숙제를 더 많이 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대화의 시간을
예, 조금이라도 더 가져본다든지 간식도 사주면서 예, 아이들에게 인생 얘기도 해주고 예, 좀 동기부여를 심리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아시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이후에 제 스토리는 이제 오랜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예, 좀 이거 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저의 어떤 교육 철학을 고수하면서 가르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SNS를 그때 제가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모든 SNS 활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좀 파이를 키워야지만, 예, 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알려야지만, 예, 좀 더 이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만날 수 있을 것도 같고, 직접적으로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좋은 교육 방식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후에 이제 SNS 활동 뭐 시작을 하고 유튜브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사실 제가 그런 시도를 했을 때에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줌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줌 수업이라는 어떤 테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영어 교육에 대한 제 솔직한 마음을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과는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런 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저의 생각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분들과 나누다 보니까 많은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과도 뒤에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분들도 제 생각에 많이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들,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공감도 많이 되고 저도 예, 그러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뭐 고민을 해오다가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네, 현장에서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씨름하시고 부모님 비유 맞추시느라 고생하시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 존경하고 응원해 드리고도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금 다른 세계 속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학원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보다 보내지는 아이보다 운영이 먼저인 그런 학원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뭐 운영이 먼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생계가 급박하신 분들에게는 뭐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말 뭐 선생님들마다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향한 아이들의 어떤 개별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시고 전반적인 운영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현장에서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형 학원인 경우가 좀 많이들 그러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학원들은 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원장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거나 어쨌든 원장님도 많은 선생님들을 또 거느리고 이윤을 창출해야지만 그 학원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딜레마는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보다 운영이 자꾸 이렇게 먼저 앞서게 되는 그런 학원은 이제 소비자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학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숙제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학원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제량이 너무 많아버리면은요, 이렇게 그런 학원을 또 찾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제 눈으로 이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이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는 사춘기가 올랑말랑하는 그런 아이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숙제가 많은 학원으로 가버리게 되면, 저는 그 아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그 아이를 이제 수업 때 본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이 이야기를 그렇다고 떠나시는 부모님 붙잡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도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예, 사실은 숙제량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정답만 찾다가 뭐 그냥 뭐 채점하고 이제 틀린 거 막 기계적으로 막 쓰고 써서 정답 다시 이거네요 이렇게 애정 없이 써가지고 내고, 그런 상황에서 깊이 있게 내가 왜 뭘 틀렸는지 이제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기가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정말 학습에 도움된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선생님의 철학이 부재한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사교육 선생님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교육 철학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해보았더니, 누가 했던 얘기만 이제 기계처럼 말씀을 하신다거나, 어떤 교재만 얘기를 하신다거나, 예, 그런, 어떤 뭐 체인 학원 같이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설명만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제가 부모라면 그렇게 신뢰롭지는 않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리 뭐 이제 체인점이라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 선생님만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어서 아이를 진짜 진정으로 생각을 하시는 마음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그런 진솔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원을 이제 고려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주니어스쿨 겨울학기를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벌써 주니어스쿨 오픈한 지 제가 온라인에서 오픈한 지 2년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많은 친구들 정말 제가 수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왔는데요. 제가 꿈꾸던 그런 수업들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번 학기 겨울학기 또 오픈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학원이 무조건 로드맵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간 계속 다니는 거를 이렇게 그렇게 바람직하게는 보지 않아요. 그냥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보고 잠깐 빼셨다가 다시 보낸다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만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꿈꾸던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모집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쉬었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제가 완전히 이제 소수 수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좀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불러주고, 그리고 숙제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그 과정을 또 저도 즐기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언제까지 이제 나이도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마다 아직은 조금 더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란에 제 라이브 클래스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찾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뭐 나는 아니지만 내 이웃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